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조용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용원 씨가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수많은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과거의 청춘 스타 조용원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떤 화려한 측면과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아픔들을 조용원 씨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용원 씨는 1966년생인데요. 아버지는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수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조용원 씨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조용원 씨는 동명여고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연예인으로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학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게 바로 조용원 씨인데, 이 조용원 씨의 삶에 어떤 식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조용원 씨가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던 것은 중학교 때 롯데 미스 선발대회에 나가서 인기상을 수여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왔던 방송국 직원에 의해서 현장에서 캐스팅 당하다시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조용원 씨는 땡볕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대종상을 수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땡볕을 통해서 아시아 영화제 신인상까지도 받게 됩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최고의 위치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조용원 씨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 자기 자신에 대한 학업적인 수양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원 씨 당시는 학력고사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에 320점 만점에서 놀랍게도 27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점수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까지도 노릴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조용원 씨의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 조용원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떤 누구 하나도 조용원 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원 씨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자기의 연기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력고사 점수를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대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첫 번째 조용원 씨의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1985년도의 기사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노영희 씨가 운전하던 맵시나 승용차를 타고 중앙대학교 안성분교로 등교 중 어머니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길 옆 5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 내용만 들어봐도 어마어마한 사고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용원 씨는 저 사고로 인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죠. 얼굴에도 상처가 나가지고 50바늘 이상을 꿰매고 이 사고로 8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런 지금 탑 배우가 다른 데도 아니라 얼굴에 그런 식으로 꿰맨 상처가 난다. 이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지금 사고 말고도 조용원 씨의 절망감을 더 지금 크게 만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배우 강수연 씨 기억나십니까?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바로 배우 강수연 씨죠. 그냥 인기를 끌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바지 영화로 동양 여배우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여했던 사람이 바로 강수연 씨죠. 강수연 씨를 그렇게 탑스타로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임권택 감독인데요. 근데 원래 임권택 감독은 시바지 영화의 주인공을 강수연 씨가 아니라 조용원 씨한테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임권택 감독의 또 다른 영화죠. 흐르는 강물을 어찌 막으랴. 거기 이제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사람이 바로 조용원 씨였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임권택 감독이 시바지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조용원 씨가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만 조용원 씨가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저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톱스타임을 증명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화장품 광고였어요. 줄리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줄리아 화장품의 모델로 발탁됐던 사람이 바로 배우 전인아 씨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사실 줄리아 회사 내부에서는 조용원 씨한테 이 모델을 맡길까 아니면은 전인아 씨한테 맡길까 계속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거를 전인아 씨한테 맡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조용원 씨가 저 줄리아 화장품 모델로 발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화장품 CF 촬영이 있었던 첫 번째 날,
그날 바로 조용원 씨가 교통사고로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 화장품 관련자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조용원 씨를 그렇게 모델로 발탁을 했으면은 조용원 씨가 학교를 안 갔을 것이고 사고도 마찬가지로 안 났을 건데 정말 아쉽다.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냥 고려대학교를 갈 걸, 내 스스로 연기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고려대학교에 갔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조용원 씨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송 활동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듬해에 조용원 씨는 산호라고 하는 영화를 찍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라고 하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요. 이후에는 심지어 토요일은 즐거워 여기에 MC를 맡기도 합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조용원 씨가 느꼈던 그 절망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조용원 씨는 방송을 접고 일본 유학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용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유학을 결행을 했다. 왜냐하면은 외형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를 못 견뎠기 때문이다. 일본 유학은 나의 주체적인 삶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스스로 연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중앙대학교를 선택했던 첫 번째 선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대한 시선, 거기에 내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일본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체적인 선택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불행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조용원 씨한테 불행이 찾아옵니다. 조용원 씨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학 시절에 도쿄에서 점을 봤는데 자기가 앞으로 교통사고를 3번이나 더 당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인도를 자기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도에 있는 자동차가 뛰어들어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괘의 내용처럼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2번이나 더 당해가지고 점괘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것이구나. 당연히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용원 씨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절망했었던 조용원 씨, 두 번째 지금 3번 연속이나 지금 저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용원 씨가 절망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조용원 씨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설령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체적인 선택을 내렸던 그 용기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절망감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된 거죠. 일본 유학생활 끝나고 난 뒤에 조용원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시내버스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IMF가 겹치게 되는데요. 조용원 씨가 뭐라고 합니까? 시내버스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줬다라는 거예요. 딱 1명 정도밖에 월급을 못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용원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만족했다는 겁니다. 왜? 돈이 자기한테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기한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알려진 조용원 씨의 근황은 저 지금 사업체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대신에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병 간호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조용원 씨와 관련된 삶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도 정말 자기만의 아픔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은 이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돈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인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까지 인식, 그거 우리가 좀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위해서 주체적인 선택을 내려보는 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